네, 이제 본격적으로 확률 분포를 하나씩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학에서 중요한 게 변수는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앞에서 이산형과 연속형이 있습니다. 이산형은 값들이 뭐 1, 2, 3, 4 이렇게 떨어져서 나오는 값들이고, 연속형은 1 다음 2 아니고 1.00000001 이렇게 계속 연속해서 값이 이어져서 나오는 변수들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산형 확률 분포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산형 확률 분포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항 분포인데, 자, 이항 분포 출제 추세를 보시면은 최근 20년 이후로 몰려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네 문제나 나왔으니까. 그리고 항상 뭐 말씀 안 드렸구나. 예. 지금 말씀드리지만 7급은 21년이 제일 중요한 기준입니다. 왜냐? 20문제에서 25문제로 늘어났기 때문에 과연 5문제가 어디서 늘어나냐? 이게 뭐 이 7급 이제 통계학 시험 보기 전에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뭐 그래도 기존에 나왔던 부분에서 뭐 더 추가가 되었다. 뭐 새롭게 나오는 부분은 거의 뭐 한두 문제밖에 없었다라는 거를 아시면 되기 때문에, 뭐 기존 기출 문제들을 더 확실히 준비하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9급은 이제 22년이 기준입니다. 왜냐? 21년까지는 무슨 제였죠? 9급이 선택 과목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쉬운 사회나 뭐 수학 뭐 이런 고교 과목이 있는데 굳이 통계학개론을 선택하시는 분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뭐 통계를 뭐 선택 과목 통계를 뭐 발표한 건 없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뭐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당연히 뭐 통계학개론을 선택하시는 분은 없었을 겁니다. 통계학개론 정말 뭐 밑도 끝도 없는 난이도의 문제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9급에서 이전까지는. 왜냐면 어차피 선택 안 하는데, 어차피 아무도 선택 안 하는데 뭐 어려운 거 내도 뭔 상관이냐, 이런 생각으로 출제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22년부터는 통계직을 하시려면 무조건 통계랑 경제를 반드시 하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너무 기존처럼 어렵게 내면은 또 너무 꽈락의 비율이, 꽈락을 맞으시는 분들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존 21년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보다는 그래도 22년에는 9급 통계학이 좀 쉽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이 확률 분포에서 쉬운 부분이 이항 분포, 여기서 문제 당연히 나오겠죠. 당연히 이항 분포는 그리고 고등학교 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나마 이 확률 분포에서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한번 개념 정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확률 분포, 확률 변수 x가 어떤 분포에 속한다, 그 팀에 속한다를 이렇게 물결 표시로 표시하게 됩니다. 되시죠? 여기다 분포 이름을 적고, 분포 각 분포마다 약자가 있어요. 그 분포의 이름을 적고, 여기다가는 모수를 적습니다. 영어로 파라미터인데요. 파라미터. TER인가? TOR인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도 스펠링 헷갈리네. 아무튼 모수들을 적습니다. 뭐냐면 이 모수에 따라서 이 모수 값만 정해지면은 이 x의 평균, 뭐 분산 이런 값들이 다 정해지는, 뭐 확률 밀도 함수, 확률 함수들이 다 정해지게 만들어주는 그 핵심적인 그 모수를 여기다 적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 물결, 분포 이름, 모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를 일단 기본적인 상식으로 아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1, 2번 어떤 분포인지 찾고 그다음에 각 분포별 성질 암기하라는 거는 제가 맨 처음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확률 분포 첫 번째 시간에.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분포는 베르누이 분포입니다. 베르누이 분포니까 베르누이라는 분이 만드셨겠죠. 자, 뭐냐면은 x가 0 아니면 1만 나옵니다. 예를 들어 성공 아니면 실패, 합격 아니면 뭐죠? 불합격. 공장에서는 뭐 합격품, 완성품 아니면은 불량품.
이렇게 성공과 실패 두 가지 길밖에 없을 때, 그리고 이 성공이 나올 확률이 P고, 그럼 당연히 실패가 나올 확률이 뭡니까? 1-P겠죠. 전체 확률이 1이니까, 확률의 합은 1이니까 성공 확률이 P이고, 실험을 뭐 한 번만 해서 1 아니면 0의 값이 나올 때, 그때 우리는 이 확률 변수 x가 베르누이 분포를 따른다고 씁니다. 베르누이 분포 b를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모수값으로 1, 그 다음에 여기다 확률값 p를 적어줍니다. 되시죠? 확률 변수 x가 두 가지 길밖에 없을 때, 성공과 실패 두 가지 길밖에 없을 때, 그 성공이 일어날 확률이 p면은 베르누이 분포를 따르고, 베르누이 분포는 모수값으로 1과 p를 적어준다. 되시죠? 되십니다. 자, 그럼 어떻게 쓰냐? x는 0 아니면 1만 나옵니다. 되고, 그 다음에 x가 벌어질 확률은 p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p가 안 일어나서 1-p가 일어나거나, 요렇게 확률 함수를 적어줍니다. 되시죠? x가 1 성공했다. 그럼 어차피 여기 부분이 0이 되기 때문에 p입니다. 그냥. 근데 x가 0이다 실패했다. 그럼 여기가 0이니까 없어지고, 여기다 0 넣으면 1만 남으니까 1-p만 나오는 겁니다. 되시죠? 다시 적어야 되네. 아이고. 확률 함수 px가 뭐라고요? p의 x승 곱하기 1-p의 1-x승이다. 뭐 요것도 이 확률 함수는 그냥 뭐 문제 보면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베르누이 분포는 안 나옵니다. 베르누이 분포는 잘 안 나옵니다. 왜냐면 이 베르누이 분포를 합친 뒤에 이항 분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이항 분포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베르누이 분포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베르누이 분포의 평균을 구하면 뭐냐? 평균 어떻게 구하죠? x 값에다가 이 확률 값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걔를 뭐해? 다 더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근데 뭐 요 값을 진짜 계산하기보다는 조금 더 쉽게 저희가 생각해서, 자, 베르누이 분포는 확률 분포표로 만들면 x가 0 아니면 1밖에 안 나오고, 그때 일어날 확률이 0일 때는 1-p, 1일 때는 p인 확률을 가져니까 이때 평균은 둘이 곱해서 더하는 거죠. 0이면 곱해봤자 없으니까 지워지고, 1p는 p니까 평균은 p더라. 되시죠? 그 다음 분산은 뭐냐? 분산 또 뭐야? 제곱해서 막 구해야 되죠. 제곱해서 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그거를 다 열심히 계산해 보면은 p 1-p가 되더라. 요런 성질을 갖는 놈이 베르누이 분포다. 되시죠? 언제 베르누이 분포를 따른다? 실험을 한 번만 하는데 그게 무조건 성공 아니면 실패밖에 없고, 우리가 성공 1, 실패를 0으로 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p일 때, 그 확률 변수 x가 베르누이 분포를 따른다 하고, 베르누이 분포의 함수는 요런 식이고, 평균은 p고 분산은 p 1-p더라. 이렇게. 그래서 이게 분포의 성질, 그 다음에 이게 분포의 조건. 언제 x가 베르누이 분포를 따르는가 조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뒤에 나오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뒤에 나오는 모든 확률 분포들도 어떤 조건이고 어떤 성질을 갖는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베르누이 분포는 어차피 한 번밖에 실험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밖에 실험을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한 번밖에. 뭐 시험은 뭐 한 번 안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P인 확률에 반드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공장이나 뭐 우리가 각종 하는 실험들은 여러 번 반복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이항 분포를 따릅니다. 자, 이항 분포는 뭐냐? 베르누이 시행, 베르누이 분포인 x를, 베르누이 시행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뭐 아니면 뭐 성공 아니면 실패인, 성공 아니면 실패, 합격 아니면 불합격인 그 시행을 n번 했을 때, 그때의 성공 횟수, 몇 번 성공했냐 n번 중에, 그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정의하면은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이항 분포는
똑같이 B를 써주시고, 아까는 E를 쓰지 않습니까? E를 한 번만 하니까 실험을. 근데 얘는 이항 분포는 N번 실험하니까 N 써주시고, 그때 성공 확률이 P면은 P를 못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되시죠? 되시죠? 이항 분포. 고등학교 때 한 겁니다. 이항 분포. 그래서 이항 분포는 X가 N번 실험하는데 그때마다 성공 확률이 P다. 자, 그 다음에 이 시행들은 서로서로 독립 시행이어야 됩니다. 독립 시행. 앞에 첫 번째 합격이 나왔다. 그럼 두 번째 합격이나 불합격이 나오는 확률이 앞에 합격 나오든 불합격 나오든 변함이 없어야 돼요. 계속 P인 확률로 계속 시행이 돼야 됩니다. 자, 되시죠? 이항분포 보라고? 합격 아니면은 불합격인 시행 또는 뭐 실험을 N번 반복하는데 이 시행이나 실험들이 서로서로 독립이어야 된다. 그럴 때 이 합격 횟수를 X로 구할 때 우리가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게 조건이죠. 이항분포를 따를 조건. 자, 그럼 이항분포의 이제 성질, 이항분포의 특징들을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항분포 X가 벌어질 확률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N번 실험합니다. N번의 실험을 합니다. N번의 실험을. N번의 제품을 만듭니다. 저희가 두두두 N번. 자, 그 중에서 X개가 합격품이어야 됩니다. X개가. 되시죠? 그럼 X개가 다 P가 나와야겠죠. X개가 P로 다 성공해야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다 뭐다? 독립이니까 그냥 뭐 해주면 된다? 곱해줘야 된다.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P를 X번 성공해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N-X번은 어떻게 됩니까? 실패를 해줘야 됩니다. 얘네 실패 확률이 1-P겠죠. 1-P를 N-X번 실패를 해주고. 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 X가 무조건 X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실패만 나오는 게 아니라 번갈아 가면서 막 나올 수 있죠. X랑 실패가, 성공과 실패가 막 번갈아 가면서 막 나올 겁니다. 성공, 실패, 성공, 실패, 성공, 실패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총 N개의 제품들 중에서 내가 성공할 놈과 실패할 놈으로 나눠줘야 돼요. 성공할 놈 X랑 실패할 놈 N-X로 어떻게 된다? 팀을 나눠줘야 된다. 팀 나누기. 뭐였죠? 조합이죠, 조합. 팀 나누기. 그래서 앞에다가 N, C, X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되시죠? 이게 바로 이항분포의 확률 함수다. 이항분포의 확률 함수다. 자, 성공을 X번 하고 실패를 N-X번 하고 그 총 N개 중에서 내가 성공할 거 X개만 선택해주면 된다. 그럼 알아서 나머지는 실패니까 NCX를 옆에다 곱해준다. 되시죠? 이게 확률 함수고 이항분포의. 자, 그럼 이항분포의 평균은 뭐냐? 평균은 당연히 또 이걸 또 뭐 해야 됩니까? 확률분포표 만들고 성공하는 거 0번, 1번, 두두두 해서 n번까지 있겠죠. 그때마다 함수값 NC0 곱하기 뭐 이걸 다 적어서 얘네들끼리 서로 곱해서 다 더해줘야겠죠. 그럼 고등학교 때 하셨습니다. 하셨을 수도 있고 뭐 안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교과 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항 정리라는 거로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그 뭐 증명은 또 나중에 개념 강의할 때 제가 해드리고, 지금 왜냐면 증명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증명은 뭐 시험에 절대 나오진 않기 때문에 다 열심히 정리를 하면 뭐가 되냐? NP가 된다. N번 시행에서 일어날 확률 P를 곱하게 되면은 그게 평균적으로 성공할 횟수를 찾아내게 된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하죠. 성공할 확률이 10%입니다. 10%. 근데 내가 10번 시행해. 그럼 평균적으로 내 기대되는 게 몇 번 성공할 것 같습니까? 10번 시행하는데 성공할 확률이 10%야. 그럼 한 번 성공하겠죠. 되시죠? 이렇게 뭐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셔도 되고, 나중에 뭐 이항 정리를 찾으셔서 증명을 보셔도 됩니다. 근데 증명은 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더 헷갈리기 때문에, 이것까지 내가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증명은 안 보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냥 이항 분포일 때 평균은 N이랑 P랑 곱하면 된다. 자, 분산은 뭐죠? 분산 많이 외우죠? MPQ다, MPQ. Q가 뭐야? 실패할 확률 1-P죠. 그래서 MP 1-P다. 분산은. 요거 그냥 어떻게 외운다. 아시겠죠?
평균은 MP, 분산은 MPQ. 외운다.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건, 요게 이항문포의 성질입니다. 자, 이항문포 뭐야? 다시 합격과 불합격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길밖에 안 나올 때, 그때 합격하는 횟수가 확률 변수일 때, 그때 이항문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자, 그럼 뭐 그냥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불량일 확률이 0.1입니다.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0.1. 얘는 뭐 성공이, 합격이 주어진 게 아니라 불량품일 확률이 0.1입니다. 이때 각 불량회사가 서로 독립이다. 독립이란 말이 있죠. 왜냐면 이항분포하려면 각각 독립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각 상자가 2개의 제품으로 구성됩니다. 상자가, 여기 제품이 2개가 들어가요. 이 상자 안에. 그럴 때 20개의 상자 중 불량품을 적어도 하나 포함하는 상자 수의 기대값은 몇이냐? 되시죠? 문제 이해는 되시죠? 20개의 상자가 있는데 이 중에 불량품이 하나라도 나오는 상자는 총 몇 상자가 나오겠냐? 평균적으로. 불량 확률이 1일 때.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부터 구해야 되냐? 한 개의 상자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을 구해야 됩니다. 자, 한 개의 상자에서 불량품이, 한 개 상자 제품 몇 개? 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불량품이고 두 번째는 합격품. 첫 번째가 합격품인데 두 번째는 불량품. 아니면 둘 다 불량품이면은 불량인 상자죠. 적어도 하나라도 불량품을 포함한 상자 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경우를 다 확률 값을 계산해서 더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1에서 어떻게 하죠? 6건의 확률, 적어도가 나오면은 6건, 빼기를 생각해 본다. 우리가 빼기를. 전체 확률 1에서 둘 다 합격품이 나오는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되시죠? 전체 확률에서 둘 다 합격품이 나오는 확률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도 합격품이 나올 확률 몇입니까? 0.9입니다. 왜냐면 실패가, 불량이 0.1이니까 성공은 0.9죠. 두 번째도 합격품이 나올 확률은 0.9입니다. 근데 얘네 둘이 독립시행이니까 그냥 뭐 하면 된다? 곱하면 된다. 연속으로 벌어질 확률은 그냥 곱하면 된다. 둘이 곱하면 몇이요? 0.81입니다. 그 때문에 빼면 0.19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불량품이 적어도 하나라도 나올 확률이 0.19다. 여기까지는 되시죠? 자, 그래서 0.19 기억합니다. 0.19 기억한 상태에서 넘어가는 겁니다. 0.19 기억한 상태에서. 자, 그래서 내가 상자 한 개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0.19랍니다. 자, 그런데 상자를 내가 몇 개? 20개를 만듭니다. 20개를. 상자를 한 개에서 20개를 만듭니다. 그럼 그때는 불량품이 나올 평균은 몇일까요? 그럼 20 곱하기 0.19를 하면 된다. 되시죠? 상자 한 개당 불량품 나올 확률이 0.19니까 얘는 이항분포. 불량품이 나오는 횟수, 상자의 개수가 x이니까 얘는 이항분포 20,0.19를 따르기 때문에 얘의 평균값은 그냥 둘이 MP, 둘이 곱하면 된다.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20 곱하기 0.19 하면 몇이죠? 3.8. 그래서 20개의 상자를 만들면은 그 중에 불량품이 하나라도 나오는 상자의 평균, 기대값은 3.8이다. 정답 4번.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굳이 뭐 이게 이항분포가 안 떠오르더라도 상자 한 개에서 0.19의 확률로 불량품이 나옵니다. 한 개 만들면 0.19개는 불량품이 포함된 상자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20개 만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20 곱하면 되겠죠. 되시죠? 그렇게 해서 생각하셔도 되고, 얘가 한 개 나올 때 확률이 0.19인데 이 불량품 상자의 개수가 x라고 하면 이 x가 이항분포를 따르니까 20 곱하기 20,0.19를 따른다 생각해서 얘의 평균은 MP니까 둘이 곱해서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다 괜찮습니다. 자, 전혀 이 문제에 이항분포란 말이 없어도 이 어떤 합격의 개수, 불량품의 개수, 횟수 이런 게 나오면은 이항분포라는 거를 항상 유념하시고 일단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만 풀고 나머지 몇 문제 나왔죠? 이항문포에서 9문제 나왔습니다. 9문제, 나머지 8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